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에이펙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입니다. 네, 3월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1분기 정말 일희일비 장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SVB 파산발로 일어난 이 뱅크데믹 공포,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 진정된 것 같습니다. 2분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이 전망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결국 이제 뱅크데믹 공포가 좀 사라져가는 과정이 2분기에도 지속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사실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크래프트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경우도 지난주 대비 이번 주에는 확실히 그 위험도를 좀 낮춘 이제 그런 특징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수 하락 위험 예측 모형인 AI 리스크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사태 발생하기 2주 전부터 위험도를 상향 조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확실히 그 방향성을 꺾었거든요. 그리고 그 월요일 이후로 지금까지 시장 상황을 보면 사실 상당히 순조로운 그런 반등세를 보이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위험이 마무리되었다라고 진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채권 금리가 좀 많이 하락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을 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지금 UBS에 매각이 되고 있고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나타났던 이벤트로 마치고 있고 지금 유일하게 남은 건 찰스 슈왑에 대한 이슈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찰스 슈왑이 가지고 있는 그 미국 시장 안에서의 그 건전성을 생각을 하면 장기 채권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하나의 이벤트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모델이 이번 주에 그 시장의 위험도를 낮췄던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봤던 건 미국 단기 채권 금리 그리고 미국 대형주의 상관관계를 새롭게 좀 중요한 변수로 보이고 있어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궁금한데요. 국채금리와 대형주의 상관관계, 이걸 중요하게 보는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현재 이제 미국 국채 1 년물 금리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채 금리가 4.5%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올 지금 3월 8일 한 3주 전하고 비교하면 3주 전에 이제 5.24% 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한 2-3주 사이에 지금 0.7% 가까운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기준금리는 인상을 했지만 단기 채권 금리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기업이나 가계에서 이제 자금 조달 혹은 이자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부담이 좀 상쇄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주면서 견조한 소비를 기대할 수 있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것보다 사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더 재밌을 만한 것 중에 하나가 2020년도에 보면 코로나 급락장 이후에 주식시장이 좀 반등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 구간에서도 단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가 급격하게 하락했던 게 반등 직전의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 하락세가 앞으로 지속된다 혹은 지속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현재 시장만 보면 유사성이 판단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실리콘밸리 은행발 시장 충격이 완전히 마무리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은 있긴 하지만 낮아진 채권 시장의 금리 결국엔 '채권 시장의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역시 '금융시장의 안정성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 분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긴 힘들지만 '금리 인하가 지속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좀 어려운 시장에서도 한 줄기 좀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1분기를 짚어보면은 성장주 ETF가 가치주 대비해서 이 월등한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2분기에도 성장주에 주목해야 된다는 뜻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2 분기의 성장주에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올 연초 이후 이제 2023년 이제 한 3 개월 정도가 지나가는데 여러 가지 스타일 투자라고도 하고 팩터 투자라고도 하는데 이 스타일 투자 혹은 팩터 투자에서 가장 성과가 좋았던 이제 투자 스타일은 성장주였습니다. 반대로 가장 성과가 안 좋았던 거는 이제 가치주 투자였고요. 그래서 연초 이후 성장주는 S&P 500 대비 6% 이상 초과 수익을 낸 반면에 반대로 가치주는 작년의 성과와 완전히 꺾이면서 오히려 마이너스 6% 정도
또 마이너스 6% 정도 추가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2020년과는 2022년 작년과는 정반대 상황이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어 간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방향성 같은 경우 지금 워낙 이제 방향성이 거의 매일 단위로 좀 바뀌고 있긴 하지만 길게 보는 방향성 입장에서는 올해 3 분기부터는 '기준금리도 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재 지금 채권 시장의 주요한 컨센서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올 2 분기에도 이제 '성장주의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에는 또 AI의 압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국내외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2분기에는 어떤 섹터가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될지 그 관련 섹터 종목이나 ETF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그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주가 사실 가장 큰 혜택을 받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뭐 굳이 더 꼽자면 최근에 이제 은행 시장이 좀 불안해지면서 금 같은 경우도 관심을 좀 많이 끌고 있긴 한데요. 성장주로만 놓고 보면 가장 큰 수혜주는 아무래도 돈나무 언니라고 막 한국에서 많이 불리는 그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 의 ETF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연초 이후로 한 23%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가장 성과가 저조하고 힘들었던 섹터 같은 경우는 그 금융주 업종 안에서도 이제 지방은행들 관련한 섹터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금융주 섹터 말고 나머지 전 섹터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금융주만 지금 홀로 지금 낙오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지금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피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렇게 지방은행 같은 경우가 지금 피해를 보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반대 수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캐시우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은행권 불안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준의 정책만으로는 잡힌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태고 반면에 금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잡지 않으면 금융시장의 파급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트보다는 금융 시스템 안정에 어느 정도 좀 집중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아무래도 금리가 예상보다 빨리 하락한다라고 하면 그 이제 캐시우드가 투자하고 있는 그런 4차 산업 혁신주라든지 아니면 고금리 환경에 취약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캐시우드 본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금리 인상이 멈추면 자신의 혁신 펀드들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도 하고요. 그 마무리로 해서 이제 앞에 나왔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재 시점에서 대표적인 희생자이고 아무래도 2 분기에도 그런 희생치가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정책 혹은 정부 혹은 연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금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내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이제 현금을 꺼내 써야 되는데 예금자 보호 혹은 구제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뭐 바로 내가 현금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닐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초대형 은행으로의 자연스러운 자금 이동이 아무래도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전달드리고 싶고요. 이런 그 환경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나타난 ETF의 수익률 좀 전에 보셨던 차트에 이어서 실제로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ETF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 분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전통적인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졌던 은행주 같은 경우는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홍콩의 스크랩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이었습니다.